어느 카페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덴마크 로스킬레의 평화로운 주말 아침, 한 소녀는 아버지를 따라 낯선 여인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카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다. 테이블 너머에 앉아 있는 건 그녀가 평생 단 한 번도 가까이에서 본 적 없던 동양인 여성이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조용히 웃는 눈매, 은은하게 퍼지는 향수 냄새. 그 여인은 분명 이국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아버지가 그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순간 클라라는 모든 걸 이해했다. 아빠가 말한 소중한 사람이 바로 저 여자라는 걸. 그 말은 저 여자가 내 새엄마가 된다는 뜻이었다. 아니, 왜 하필 한국인이야? 왜 굳이 백인도 아닌 이방인을? 엄마를 잊은 거야? 나를 생각하긴 했어? 클라라의 머릿속은 질문들로 뒤엉켰다. 작은 마을, 단둘이 살아온 오랜 시간, 그리고 아빠의 곁엔 언제나 클라라 자신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그 여자가 앉겠다는 거였다. 눈앞이 흐려졌다. 커피 향도, 햇살도, 아빠의 미소도 전부 싫어졌다. 안녕? 클라라,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는 또렷한 덴마크어로 인사했다. 하지만 클라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그날 클라라는 깨달았다. 자신의 세상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 가족은 단둘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건 내가 겨우 5살 때였다. 작은 병실 한 구석에 누워 마지막까지 나를 향해 웃고 계시던 엄마의 얼굴이 지금도 또렷하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엔 아빠와 나 둘뿐이었다. 덴마크의 작은 도시 로스킬레. 초원과 붉은 지붕의 집들이 이어진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아빠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소박한 카페를 운영하며 나를 길러주었다. 나는 늘 아빠의 뒤를 따랐다. 아침이면 카페 문을 함께 열었고 오후에는 아빠와 손을 잡고 시장에 갔다. 혼자 남겨졌을 때는 외롭지 않았냐고? 아니다. 아빠가 있었으니까. 아빠는 늘 말하곤 했다. 클라라, 우리는 둘이지만 절대 부족하지 않단다. 그 말이 난 좋았다. 아빠는 나의 전부였고 나도 아빠의 전부라고 믿었다. 그래서였을까? 아빠가 갑자기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을 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조용히 꿈틀거렸다. 이번 주말 꼭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너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단다. 그날 이후 난 이상한 상상만을 반복했다. 혹시 아빠가 사랑에 빠진 걸까? 만약 그렇다면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 여자가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거라면 난 절대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만 끓고 있었고 아빠는 점점 더 평소와 달리 밝아졌다. 집안엔 꽃향기가 퍼졌고 식탁엔 처음 보는 요리가 올라왔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엔 아빠가 말한 소중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를 마주한 순간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한국인이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클라라,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억양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시선을 피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아빠는 괜히 헛기침을 했다. 클라라, 아빠가 얘기했던 수진 씨야. 한국에서 오셨고 참 좋은 분이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 수진 씨를 찬찬히 훑어봤다. 검은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은 모습. 낯선 동양인의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단아했다. 그녀는 무릎 위에 곱게 손을 올린 채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하지만 그 미소조차 나에겐 불편했다. 엄마가 세상에 없다고 해서 아무 여자를 데려오면 되는 거야? 아빠는 어떻게 저런 이방인과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 우리 둘만의 집에 이제 셋이 되겠다고? 내 속은 뒤집히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가만히 있었다. 그게 더 아빠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속 벽은 너무나도 컸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나는 말이 없었다. 아빠는 몇 번이나 내 눈치를 살피며 수진 씨 어땠니? 좀 낯설지? 하고 물었지만 나는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만 툭 던졌을 뿐이다. 그 말엔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았다. 사실 괜찮아는 거짓이었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아니, 속이 뒤틀릴 만큼 불편하고 싫었다. 우리 집에 낯선 여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더구나 그 여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이 어쩐지 모르게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덴마크와 너무 다른 세계. 피부색도 말투도 사고방식도 너무도 다를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엄마의 사진을 꺼내 들고 속삭였다.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대. 그것도 동양인이야. 한국인이래. 엄마 이건 아니지 그렇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진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저 그녀가 내가 아는 세상 밖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멀리하고 싶었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알고 싶지 않았다.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본 몇몇 이미지들이 전부였다. 북한과 가까운 나라. 여전히 분단된 채로 살아가는 곳. 시험에 목숨 거는 나라.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백인과는 너무 다른 낯선 나라.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내게 한국은 단 한 번도 가까운 나라가 아니었다. 늘 아시아라는 커다란 뭉텅이 안에 묶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는 타자일 뿐이었다. 수진 씨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존재를 내게 더욱 이질적으로 만들었다. 그녀가 웃는 얼굴로 아빠를 바라볼 때조차 나는 자꾸만 거리를 두게 됐다. 우리 문화도 모르고 우리 언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이 집안에 들어올 생각을 했을까? 하루는 친구 소피아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 클라라, 혹시 새엄마가 한국인이라서 더 싫은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아시아 사람들 보면 좀 무서워. 소피아의 말에 이상하게도 고개가 끄덕여졌다. 솔직히 나도 그랬으니까. 덴마크에서 동양인을 보는 건 드문 일이었다. 가끔 마트나 공공기관에서 볼 때면 괜히 쳐다보게 됐고 어떤 선입견이 생기곤 했다. 저 사람들 왜 항상 모여다니지? 왜 표정이 없어 보이지? 왜 우리랑 어울리지 않지? 그 선입견은 자연스럽게 한국인 수진 씨에게로 옮겨갔다. 그녀가 집안 곳곳을 정리할 때, 내가 쓰던 컵 위치가 바뀌었을 때, 심지어 냉장고 안에 낯선 김치 냄새가 퍼졌을 때조차 나는 괜스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졌다. 이 집은 원래 이랬지 않았는데 입 밖으로는 내뱉지 않았지만 속으론 수백 번도 넘게 되뇌었다. 나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만들어 온 우리 둘만의 세계가 점점 침식당하는 것 같았다. 그 중심에 한국에서 온 여자 수진 씨가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흐렸다. 나는 평소처럼 늦잠을 자고 식탁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 그런데 식탁 위가 이상했다. 늘 먹던 브런치가 없었다.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 그리고 뭔가 빨갛고 낯선 반찬들. 클라라, 오늘은 내가 한국식 아침을 준비했어. 한번 먹어볼래? 수진 씨가 다정한 미소로 말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의 감정이 확 솟구쳐 올랐다. 왜 내 아침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수진 씨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다. 미안해. 그냥 한 번쯤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내가 이 집에서 뭘 먹고 뭘 좋아하는지 당신은 전혀 모른다고요. 아빠는 조용히 신문을 접었다. 클라라 말투 좀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당신은 여기가 한국인 줄 아세요? 여긴 덴마크예요. 당신 문화, 당신 방식 다 좋지만 여기선 그게 통하지 않는다고요.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조용한 표정이 이상하게 더 미웠다. 식탁에 앉지도 않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고 이불 속에 파묻혔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안다. 아빠도 그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그 노력이 내겐 부담이었다. 우리 엄마는 나한테 아침 뭐 해줬더라 기억은 희미하지만 달달한 시리얼과 따뜻한 토스트 냄새는 아직도 생생했다. 나는 그 기억 속 엄마와 지금의 수진 씨를 자꾸만 비교하게 됐다. 그건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나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 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아빠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클라라, 수진 씨는 널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어. 그걸 조금만 받아줄 수는 없겠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어둡고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학교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친구들이 웅성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교환학생으로 새로 온 아이가 서 있었다. 까만 머리칼, 동그란 안경, 그리고 익숙한 억양. 한국에서 왔대. 영어 잘하더라. 근데 뭔가 너무 진지하지 않아? 친구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그 학생, 이름은 지민.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수업 태도는 성실했고 선생님도 자주 칭찬을 했다. 구드자브, G-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피했다. 쉬는 시간 소피아가 내게 물었다. 클라라, 너희 집에 한국인 새엄마 있지 않아? 지민이랑 말해본 적 있어?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거 상관 안 해. 하지만 내 말과는 다르게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불편함이 자라났다. 며칠 뒤 학교에서 다문화 발표 과제가 나왔다. 우리 조는 한국을 주제로 발표를 하기로 했다. 지민이 자료를 준비해 오기로 했고 나는 괜히 심통이 나서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버렸다. 지민은 조용히 내 눈을 바라봤다. 정확한 정보들이야. 그 짧은 말이 왜 그렇게 따갑게 들렸는지. 그날 집에 와서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거실에는 한국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수진 씨는 가끔 고향 뉴스나 드라마를 켜두곤 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이 집도 점점 한국처럼 변해가고 있어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샤워를 하다 가욕실 벽에 붙어있는 욕실 청소 요령이라는 한글로 된 안내 스티커를 보았다. 아무것도 아닌 그것조차도 왜 그렇게 이질적으로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또다시 식탁 앞에서 멈칫했다. 오늘은 김이라는 반찬이 나와 있었다. 나는 그 특유의 향에 고개를 돌렸다. 클라라, 입에 안 맞니? 수진 씨가 물었다. 나는 말없이 일어섰다. 난 그냥 여기 냄새가 싫어요.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클라라 하지만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바람이 차가운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학교로 향했다. 멀리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회색빛이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다. 주말이라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부엌에서 나는 달큰한 냄새에 이끌려 나갔다. 식탁엔 계피향이 은은하게 나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클라라, 이거 덴마크 시나몬롤 맞지? 수진 씨가 쑥스럽게 웃으며 내게 내밀었다. 나는 당황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유튜브에서 레시피 찾았어. 네가 좋아하는 거라길래. 나는 말없이 롤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바삭한 겉면과 달달한 속. 엄마가 해주던 맛은 아니었지만 뭔가 묘하게 따뜻했다. 그날 오후 아빠는 마트 창고 정리를 하자며 나와 수진 씨를 함께 불렀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같은 박스를 들고 같은 먼지를 맞으며 일을 했다. 클라라, 이 박스는 옮기지 말아줘. 안에 유리 제품이라 깨질 수 있어. 나는 알겠다고 말하고 조심스레 옮겼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닥이 미끄러워지며 나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다. 클라라. 수진 씨가 내 팔을 꽉 붙잡았다. 나는 휘청이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고 그녀도 무릎을 꿇은 채 나를 부축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우리는 그 어색한 틈을 아무 말 없이 정리로 채웠다. 창고 구석에는 오래된 종이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 위에 클라라 어릴 적 장난감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순간 멈췄고 수진 씨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거 열어볼래?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내려앉은 인형 낡은 그림책, 그리고 내가 6살 때 엄마가 손수 만들었던 작은 천가방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것을 꺼내어 손끝으로 문질렀다. 그때 수진 씨가 조심스레 말했다. 내 친엄마 이야기는 아직 많이 안 해줬지? 나는 고개를 떨궜다. 사실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가끔 꿈에서 나와요. 수진 씨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내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단다. 그저 너한테 좋은 어른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숙이 박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쥔 천가방을 꼭 쥔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일은 갑자기 벌어졌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빠와 수진 씨는 아침 일찍 마트를 열었다. 나는 학교 수업이 없어 마트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출입문에서 고성이 터졌다. 여기,
이마트, 뭐 잘못된 거 아냐? 낯선 중년 남성이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오며 소리쳤다. 수진 씨는 깜짝 놀라며 다가갔다. 무슨 일이신가요, 손님? 내가 며칠 전 여기서 산 유통기한 지난 우유 아들 배탈 났다니까. 한국식 시스템이 좋다더니 이게 뭐야?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다. 그중엔 평소 단골 손님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 컸고 기세에 눌린 듯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마트 주인 한국 사람이죠? 요즘 여기 너무 한국식으로 바뀐 거 아냐? 괜히 복잡해지고 이상해졌어.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 불편한 시선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분명 수진 씨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수진 씨는 당황한 얼굴로 영수증을 받아 우유를 확인했다. 이건 저희 마트에서 판매한 제품이 아니에요. 스티커가 저희 것과 다릅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가 눈을 부라렸다. 뭐? 지금 내 눈이 틀렸다는 거요? 손님 탓하겠다는 거야?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혹시 다른 지점에서 구입하신 건 아닐까 해서요. 그러자 남자는 수진 씨 앞까지 다가가 소리쳤다. 역시 외국 사람이라서 말이 안 통해. 여기 뉴질랜드야. 한국식으로 하지 마. 그 순간이었다. 어느새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있었다. 그만하세요. 내가 외쳤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너무 무례해요. 저희 새엄마 누구보다 열심히 마트 운영해왔어요. 이 마트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엄마 덕분이라고요.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그리고 수진 씨도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말문이 막힌 듯 주춤했다. 나는 다시 말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 다른 데서 산 거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소리치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단골 손님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나도 알아. 여긴 절대 그런 실수 안 해. 저 사장님 정직한 분이야. 또 다른 손님도 말했다. 마트 바꾼 후부터 여기 얼마나 편해졌는데요. 난 계속 다닐 거야. 조용히 돌아서 나가는 남자. 나는 손끝이 떨렸고 수진 씨는 미동도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엔 놀라움 그리고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마트 문이 조용히 닫혔다. 그 낯선 손님이 떠난 뒤 가게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아빠는 여전히 창고 쪽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었고 단골 손님 몇몇은 조용히 계산을 마친 뒤 가볍게 수진 씨에게 눈인사를 하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내 말이 맞았을까? 괜한 오지랖이었나? 그 순간 클라라. 수진 씨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잠시 말없이 내 어깨를 두 손으로 감쌌다. 정말 고마워. 나는 당황해 고개를 숙였다. 그냥 사실이니까 말한 거예요. 나는 작게 대답했다. 그런데 왜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다. 잠시 후 우리는 함께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나눴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수진 씨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엔 피곤함과 함께 안도의 미소가 어른거렸다. 처음 마트를 바꿀 땐 걱정도 많았어. 여기 방식이랑 다르면 어쩌나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면 어쩌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근데 오늘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처음으로 안심이 됐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감싼 손에 힘을 주었다. 수진 씨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방 안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어릴 적 나와 아빠, 그리고 엄마의 사진들. 그리고 그 옆에 새엄마와 함께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을 조심스레 꺼내 그 옆에 놓아보았다. 둘 사이의 차이가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차이를 그렇게 두렵게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조금씩 내 마음 안에도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엄마 나는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 낯설고 어색한 호칭. 하지만 입에 익지 않아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나는 책상 위에 한국어 첫걸음 책을 꺼내놓고 새엄마 몰래 인터넷 강의를 틀었다. 그래. 나도 이제 한국 사람이 되어볼까? 그날은 한국에 온 뒤 가장 춥고 가장 피곤한 날이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있었고 한국말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시험 문제를 절반도 못 풀었다.
교실을 나서자마자 눈물이 쏟아졌고 괜히 주변 친구들이 나를 보는 것 같아 나는 뛰듯이 교문을 빠져나왔다. 집에 가는 길 낯선 골목길에서 길까지 헤매다가 겨우 도착한 집. 문을 열자 수진 씨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클라라 왔어? 얼른 들어와. 많이 추웠지?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선명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코트와 가방을 받아주었다. 국 끓이고 있었어. 얼른 씻고 와. 따뜻할 거야. 그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울컥했다. 나는 욕실에서 뜨거운 물에 얼굴을 대고 하염없이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터뜨리는 울음이었다. 잠시 후 식탁 앞에 앉아 수진 씨는 조용히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그녀는 조심스레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괜찮아. 말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기억해줘. 힘들 땐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거.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무너졌다. 나는 벌떡 일어나 수진 씨의 품에 안겼다. 나 오늘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 말도 못 알아듣겠고 바보 같고 외로웠어요. 수진 씨는 놀라며 나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등을 두드리는 손끝엔 분명한 진심이 묻어 있었다. 괜찮아. 클라라는 바보 아니야.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고 그녀는 한마디도 빠짐없이 내 감정을 안아주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엄마 품에서 울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하지 않았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진심은 말보다 먼저 전해지고 그 진심은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따뜻한 미소로 나를 깨웠다. 클라라, 오늘은 시장 구경 갈래? 주말이라 학교가 없는 날이었고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장 바구니를 챙긴 뒤 나와 함께 집을 나섰다. 우리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전통시장을 찾았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향긋한 전통찬 내 지글지글한 전 부치는 소리 어서오세요 외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밀려왔다. 처음엔 낯설고 시끄럽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란스러움이 정겹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한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내게 젓가락으로 김치를 건네주며 말했다. 딸 같아서 주는 거야. 한번 먹어봐. 나는 조심스레 입에 넣었다. 맵고 짰지만 어쩐지 맛있었다.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게 한국의 정이야. 처음 본 사람도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지. 시장 구경이 끝난 뒤 우리는 동네 도서관에 들렀다. 도서관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정숙하게 책을 읽고 있었다. 곳곳에는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과 오디오북,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책자도 있었다. 이렇게 잘 정비된 공공 시스템이 있다니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저녁이었다. 우리는 근처 복지관에서 열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김장 체험에 참가했다. 고무장갑을 끼고 갓 절인 배추에 양념을 바르며 수진 씨와 함께 웃었다. 주변의 이웃 아주머니들이 내게 한국말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다. 이건 고마워요야. 따라 해봐. 고마워요. 내 발음에 모두들 깔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따뜻함이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낯선 나라에 대해 두려움이 아닌 흥미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 씨가 조용히 물었다. 오늘 어땠어? 나는 수줍게 대답했다. 생각보다 많이 좋았어요. 수진 씨는 웃었다. 그 미소 속엔 서로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작은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수진 씨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느꼈고 그들과 어울리는 게 불편했다. 하지만 점차 자연스레 한국 사람들과 얘기할 기회가 많아졌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다가와 김치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았다. 그들의 관심이 고마웠고 대답을 잘 못하겠지만 네, 좋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조금씩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며칠 뒤 나는 수진 씨와 함께 학교에 갔다. 이제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내가 여기에서 일어난 지 몇 년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학생들이 웃으며 나를 반겨주었고 그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내 두려움은 점점 사라져갔다. 클라라, 오늘 저녁은 우리가 함께 할래? 친구들이 초대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젠 그들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래, 갈게라고 대답했다. 저녁 우리는 동네 맛집에서 밥을 먹으며 서로에 대해 얘기했다. 그들은 내 나라와 문화에 대해 질문했고 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다. 사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 그곳의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니까 지금은 내 나라에 대해 자랑스럽다니까.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린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가 말해줘서 그 나라를 조금 알게 됐어.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제 나는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더 이상 외국인이라서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장에 썼다. 나는 한국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도 조금씩 바뀌었다. 그 작은 변화가 나를 더 성장하게 했고 내가 한국에 와서 배운 것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클라라가 한국에 대해 느낀 변화는 단지 자신만의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자 친구들은 고백처럼 말했다. 클라라,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한국 문화를 이제는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몇몇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그녀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 얘기하며 어떤 장면에서는 웃고 어떤 장면에서는 눈시울을 붉혔다. 클라라, 너 덕분에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 그 친구의 말에 클라라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어떤 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아빠에게도 변화를 보여주었다. 아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국은 더 좋아. 그래서 조금씩 우리도 그런 문화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아빠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곧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우리도 조금씩 바뀌어야겠지. 그렇게 아빠와 새엄마, 그리고 클라라는 조금씩 그들의 가치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변화가 가족 내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학교에 돌아온 후 친구들은 더 이상 그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클라라를 우리 친구로 생각하게 되었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즐거움을 발견했다. 클라라는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기도 했다. 자신이 배운 간단한 한국 요리를 친구들에게 선보일 때마다 그들의 감탄은 대단했다. 이게 바로 네가 얘기한 김치찌개야? 와, 진짜 맛있다. 우리나라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클라라는 친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행복해졌다. 한국에 대해 알고 그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수진 씨에게 말했다. 수진 씨, 한국이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그 길을 따라가면 되지. 한국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거야. 클라라는 이제 자신이 걸어갈 길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국은 그녀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녀는 그 영향을 세상에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클라라는 이제 한국과 그녀의 삶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아빠와 새엄마는 이제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었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하나의 큰 가족으로서 함께 성장했다. 이제는 함께 한국어를 배우며 대화도 나누고 함께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음식을 즐기기까지 했다. 예전의 불편함은 사라지고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다. 그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클라라는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일을 하게 되었다. 친구들 사이에서 클라라는 더 이상 외국인으로만 여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친구이자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었다. 그들의 반응은 항상 긍정적이었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들 사이에서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녀는 이제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동안 가졌던 불안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대신 한국과 그곳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클라라는 자주 친구들에게 말했다.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그곳의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클라라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한 나라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고 그 누구도 그 진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클라라는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들을 모두 극복하고 한국과 그곳의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 누구보다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곳에서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길 것이다. 클라라는 이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문화 차이를 넘어서 자신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이전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그녀는 그곳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었고 자신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클라라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을 친구들에게 나누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해.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중요해. 그녀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세상은 다양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그 각각의 이야기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걸 깨달았다. 친구들은 클라라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그녀가 말하는 한국의 가치와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생각에 공감하며 스스로도 변화를 느꼈다. 클라라는 이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 길은 단순히 자신만의 발전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세상에 전달하는 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녀의 변화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 배운 것들이 나만의 이야기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경험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요. 그녀는 말을 마친 후 자신의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한 가지 더 중요한 결심을 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 그리고 나의 변화는 단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나누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교훈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